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중국군의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한 중국의 행위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났는데요.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잠재적 위험국 수준이 아닌 영토 점령을 호시탐탐 노리며 자주 국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진행 중인 핵무기 훈련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주한미군이 위치한 한반도에서 자칭 중국군이 대만 지역을 점령할 시 주한미군이 이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논리로 한반도 내 위치한 미군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서해와 마주치는 지역인 산둥반도 지역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국 공군의 핵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를 넘어 대놓고 핵무기 체계를 배치하며 주한미군을 조기에 제압하는 명목으로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타격훈련 사정권에 넣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서해 근처에서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해 주한미군을 제압하겠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향한 핵무기 타격훈련을 진행하자 과연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일까라는 우려의 관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군에 맞서 국가적 생존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 기술 보유와 함께 여차하면 재빠르게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여 반드시 중국의 핵 도발에 맞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걸린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요. 국내 몇몇 핵무기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급진적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관련 기술을 미리 보유하다가 여차하면 핵무장에 성공하면 패스트 형식의 핵무기 보유는 이야기가 전혀 틀립니다.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가령 일본산 잠수함을 봤을 때 탄도미사일 발사용 SLBM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한국 해군의 KDX-3 잠수함을 보면 기존 어뢰 발사뿐만 아닌 현무탄도 미사일까지 SLBM 형식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핵무기 장착이 실현 가능한 기술력 때문에 적국 역시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가지는 잠수함은 요구되는 기술력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의외로 핵탄두를 만드는 기술력보다 그것을 발사하는 장치 개발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극비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에서도 관련 기술을 시용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고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난이도로 알려진 SLBM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하였고 사거리 6,000km 이상 가능한 SLBM 발사체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미사일의 장거리 탄도 개량형 현무6 미사일은 그 이상의 탄두 중량과 함께 사거리 6,0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탄도 미사일형 고체 엔진을 4단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까지 미사일 앞부분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정도 기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탄두들이 한꺼번에 분리되는 다탄두 형식의 기술도 병행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구형 탄도미사일의 현대화 목표 기준을 현무6 정도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중량이 거대해지고 사거리가 더욱 길어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로 변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가진 힘과 탑재할 핵탄두 보유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한 상태일까요? 최근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원자로는 국제원자력협약과는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 가능하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를 비롯해 핵 추진 가능한 모든 무기체계에 탑재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나피스무트 원자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군사 선진국들이 실패했지만 오직 한국만의 창의적인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한국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원자력 관련 어떠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또다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사용하는 우라늄 235를 핵무기로도 전환시킬 수 있고 원자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료 수급부터 독자 제조까지 타 국가의 간섭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다른 나라의 군사강국들도 우리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 하나로 그들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 완료 초일기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최대 기술 집합체인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발사체가 적합 최종 판정에 성공하자 중국 국영 언론은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군미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섭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5에 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미국 NPS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는데요. 이미 국제 방산 역량을 측정하는 북유럽의 유명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전략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수준급에 도달했다는 것을 3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몇몇 외신들은 한국 국방부가 2030년까지 진행할 국방중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향후 2,500억 달러라는 금액을 투입해 세계 최상위급 군사무기 기술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군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예산이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발사를 통한 차세대 군사위성 시스템 구축이나 훌륭한 성능의 고성능 전투기, 핵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 등 기존 한국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무기들이 한꺼번에 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술핵 무기가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크기보다 훨씬 거대해진 현무5와 개량형 현무6 미사일은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최초 분류되며, 탄두 부분의 크기는 전술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해져 핵미사일로 개량이 가능합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제한된 사거리 2000km는 명목상 스펙뿐, 사실 현무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은 사거리 2000km를 훨씬 웃돌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즉슨 한반도 내에서 주요 적국인 중국과 일본 상대로 탄두 중량을 최대 15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말 그대로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이고 위력 현무 미사일들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장착해 핵무장 허가 가능하며, 고폭탄을 활용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한국은 우주로 발사하는 탄도 발사체,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핵탄도 미사일 기술 ICBM 기술력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기에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한국이 개발한 현무6 미사일 한 발이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보다 강력한 순간 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탄도를 적용해 현무5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여러 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날아와 일본과 북한, 중국의 방공망으로 절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대전략 무기로 탄생할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이 사실에 즉각 반발한 것입니다. 중국 국영 언론들과 한구15는 한국이 계속해서 서해상에 현무 미사일 배치를 늘린다면 머지않은 시기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겉으로는 한국을 향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사의 끝말에는 한국군이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시키면 한중 간의 경제적 협력을 한층 더 깊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며 중국 역시 현무 미사일의 수량이 증가되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핵보유국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천 발의 핵무기를 순식간에 무장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정세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실행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한민국 현무 수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1월 7일 영상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확충되면서 한층 더 자주 국방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지러운 정치 시국 속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불과 2달 전 진행했던 미사일 훈련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며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은 묵묵히 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수단인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 관련 부대가 서해에 인접한 한흥지역 사격장에서 현무2 한 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미사일은 2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가상 표적에 명중하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무2 실사격 훈련 당시 발사했던 현무2는 사거리에 따라 ABC형으로 나뉘는데 작전상 보안 이유로 세부 재원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 무기로 탄도미사일 현무1 투포5와 순항미사일 현무3로 구분됩니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 중량 500kg으로 1986년 배치되었으며 현재는 전량 퇴역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2가 주축을 이루지만 차츰 현무4와 현무5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무2가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에서 2톤 정도인 것에 비해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5톤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부터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며 새롭게 등장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 탄두 중량은 9톤으로 전술핵급 벙커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문만 떠돌던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자 현무6 개발 역시 허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현무5는 이미 실전 배치되었으며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개발자는 숨어있는 지하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면 김정은에게는 핵과 다름없는 공포를 선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현무6는 사거리 8000km를 웃돌며 탄두 중량 14톤 이상의 위력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호 발사를 돌이켜보면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는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남쪽으로 방향을 튼 후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꺼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35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거리는 약 8,100여 킬로미터로 알려졌으며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누리호와 ICBM은 엄연히 다르다며 누리호를 개발했다고 ICBM을 개발했다 생각하는 것은 비합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무5가 공개되고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현무6의 사거리가 8,000km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누리호 실패가 계획된 ICBM 실험이었다는 파문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으로 훈련로에 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ICBM은 정해진 지역에 정확하게 떨어졌으며 이번 발사는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미국 유럽 등의 우려에 딱 잘라 답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ICBM 발사 훈련을 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며 돈독해지는 미국, 유럽, 호주 연합과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기술력 발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강력한 현무미사일을 수천 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미사일 동시발사 시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욱 수량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현무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 혁신 방안에 대해 무기 및 미래 국방기술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해 미사일 연구원 신설과 국방첨단과학연구 및 기술센터 체제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센터에서는 우주발사체, 로켓 엔진 및 탄도공학 등 미사일에 관련된 집중 기술 분야를 신속하게 연구하는 중인데요. 미사일 연구원 신설은 대외 안보를 현안 대한민국의 군사력 확장을 고려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듯 현재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탄도 미사일을 위해 로켓 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투자는 현무 미사일이 개발된 시기에 비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완벽하게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7,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파악한 것입니다. 적군이 먼저 한국군을 선제 타격하면 도쿄와 베이징 등 대도시의 현무 미사일을 전량 타격해 복구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명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위해 현무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결코 쉽게 당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을 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도 침몰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방부가 쏟아붓는 기술 전력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 투자와 미사일 생산 인프라 투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한국은 화력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의 미사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력은 핵무기와도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실전에서는 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KF-21 전투기까지 순식간에 개발해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발단으로 한국은 핵보유국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다량 보유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도 중량 9톤급 괴물 무기 현무5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 체계에서 현무 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에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양산과 현무6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한국 방산의 화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